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최초 면역 항암제 제약바이오 대장주 2주식 500%더 대박 납니다. 세계 최초의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7,5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저희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 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면은 바로 세계 최초 면역 항암제 개발 제약바이오 대장주 2주식 500%더 대박 납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 랠리가 시작되는 시장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가 왜 시작이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그럴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왜 그럴 시기가 왔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박람회고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1월 9일부터 12일 그리고 3월 20일부터 22일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14일부터 19일 AACR 그리고 6월 2일부터 6월 6일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리고 6월 5일부터 8일 바이오 미국 컨퍼런스 바이오 USA까지 보면은 바로 이게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이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고 이게 끝이 났죠. 그럼 이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바로 미국 암 연구 학회 이 AAC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AACR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AACR입니다. 사실상 3년 만에 2022년도부터 대면 개최가 진행이 됐고요. 2023년도 당연히 대면 개최로 진행이 됩니다.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미국 암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 AACR은 2022년부터 3년 만에 대면 개최가 되고요. AACR은 전 세계 120여 개국 4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 암학회가 AACR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가 모여서 특히 정말 많은 회원이 모여서 어떤 회사가 가장 임상이 좋은지 어떤 회사 약이 제일 깔끔한지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만약에 AACR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각사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우리 약이 이렇게 좋아요. 우리 약이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수출이라든가 글로벌 파트너십 도모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파마, 거대 제약사 대상 기술 이전에 성공했던 약물도 대부분 초기 데이터부터 학회를 통해 발표가 됐습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AACR에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대한민국에 있는 제약사들의 시가총액은 정말 높아봐야 1조입니다. 정말 높아봐야 그 근처예요. 근데 해외에 있는 빅파마 말 그대로 대형 제약사들은 시가총액이 한 200조에서 300조쯤 됩니다. 뭔 소리냐? 규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약을 안 만듭니다. 왜 안 만드냐? 그냥 작은 제약사에서 만든 약이 좋으면 그 약 나한테 팔아. 기술 내가 살게. 뭐 1조면 되니? 하고 사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 제약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매출이 1조가 납니까? 1조 절대 안 나죠.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빅파마 제약사들이 1조에 사간다 그러면은 얼씨구나 하고 파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약사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빅파마들은 굳이 약을 만들 필요가 없고 AACR이나 흔히 아까 얘기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나가면 이런 작은 대한민국의 제약사 같은 회사들이 와서 진짜 회사는 작은데 약은 정말 좋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AACR,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골라서 사간다라는 겁니다. 골라서 투자한다. 뭐하러 내가 약을 만드냐. 그래서 AACR,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국내 제약사가 목숨을 건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해됐습니다. 근데요. 그럼 AACR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가장 미래 기술 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약이 뭔가요? 당연히 항암이겠죠. 왜냐면 AACR,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캔서 리서치예요. 캔서이 뭐예요? 암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제일 전도 유명하냐라고 한다면 이건 가장 우린 돈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매출을 많이 낸 약입니다. 아니, 제일 돈 많이 번 거는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바뀌었더라. 언제부터? 2022년부터. 제약 대장은 항암제입니다. 2022년 세계 1위 의약품은 항암제였습니다. 사실상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치료제였다면은 1년 만에 바뀌었다라는 거죠. 항암제 키트루다가 2022년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202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 파동이 터지고 2022년 진짜 3년 만에 코로나19 백신이 아니라 다른 의약품이 전 세계 매출 1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원래는 이게 올라갈 게 아니었는데 특수 상황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었고 원래 순서대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년간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미국 등과의 공급 계약이 끝나면서 2위로 내려앉았고요. 그래도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데믹 전환에 따라 의약품 시장 지각 변동이 올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이제 막 넘어서는 정상화되는 시기였고 2023년도는 뭐다 본격적으로 다시 1위를 굳히는 성장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다 우리가 이게 아니라 뭐 항암제를 볼 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확인했습니다. 아니 근데요 항암제인데 무슨 항암제를 봐야 되나요? 여기 나오죠. 키트루다가 전 세계 매출 1위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키트루다는 전 세계 항암제 매출 1위 의약품으로 14개, 18개 암종에서 38개 적응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T세포 표면에 PD-1 단백질을 억제해 PD-L1 수용체와 결합을 막고 면역세포 활성화로 암을 치료한다.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이거 쉽고 편하게 곧 알려줄 겁니다. 이거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거다? 예, 면역 세포를 강화시켜서 이제 암을 잡는 치료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고요. 2015년 발매가 됐고 흑색종 아시겠지만 피부암입니다. 폐암, 폐에 생기는 암이죠. 두경부암, 두경부암이라는 게 이제 목 뒤, 그러니까 후두암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두경부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총 16개 암종에서 21개의 적응증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뭐다 대한민국도 2015년부터 이미 포함이 돼서 매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등 2023년부터는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될 거다. 뭐가 코로나는 지고 다시 항암제가 떠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키트루다가 대단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 면역 관문 억제제 뭐 PD-L1, PD-1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역 관문 억제제란 무엇이냐? 면역 관문 억제제란 암세포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골키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골키퍼가 골을 막아야 되잖아. 근데 이 골키퍼를 피해서 골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암세포가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게 만드는 약물, 그러니까 골키퍼가 골을 더 잘 막을 수 있게 만드는 약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와 면역물질들은 인체에서 유래하지 않은 외부 물질이나 세균 등 면역 반응을 자극하는 항원으로부터 일어나는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간단하게 면역세포는 뭐다?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억제하는 세포입니다. 방어를 하는 세포죠. 예를 들어서 뭐 성을 지키는 기사와 같다. 네, 성에 들어오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면역세포가 하는 역할인데, 면역세포 안에는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아요. NK세포도 있고요. 더 있지만 일단 T세포와 B세포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암을 직접 공격합니다. "야, 너 왜 들어왔어? 야, 나가. 안 나가면 죽인다." 하고 죽여버려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암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바로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바로 암세포는 면역 체계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 감시를 회피해서 면역 체계를 공격하고 암을 증식시킵니다. 그러니까 B세포와 T세포가 암을 죽이는데 얘네의 이제 감시를 피해서 몰래 들어와서 암을 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T세포 표면에 PD-1, CTLA4와 결합하면 T세포 면역 기능이 억제되면서 암세포 면역 감시 회피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 T세포 표면에 있는 PD-1과 CTLA4와 만나면 T세포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야? 암을 못 잡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는 결합을 해서 T세포를 피해서 암을 증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 상태를 뭐라 부르냐? 면역 관문 상태다. 면역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태를 해결해 주는 게 뭐다? 면역 관문을 억제해 주는 면역 관문 억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암세포고요. 이게 이제 면역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 한 개를 두고 지금 암세포가 이 문을 부셔서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나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딱 봐도 얘가 부시고 들어오면은 암세포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 그냥 뚫고 들어오면은 얘는 기사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기사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기사처럼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CDLA4, PD1, PDL1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조용히 정말 기사처럼 들어가면은 이 면역세포는 헷갈리는 거예요. 뭐지? 얘 기사인가? 부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들어오네? 기사인가? 헷갈려서 이 암세포를 섣불리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쇠는 원래 없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일단은 뭐 보내줘."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나니까 얘가 안에서 막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열쇠가 있어도 이 열쇠는 가짜니까 "야, 얘 죽여버려." 라고 알려주는 게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열쇠를 따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야, 네 암이잖아." 하고 암을 죽여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면역관문 억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 능력의 한계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사가 이 암이 들어올 때 어떤 상태로 들어오든 간에 암인 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면역관문 억제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에 따라서 이걸 따고 들어왔니? 요걸 따고 들어왔니? 이걸 따고 들어왔니? 뭘 따고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CTLA4는 여보이, PD1은 키투르다. 여기 있죠? 키투르다.
그러니까 이 PDL1을 암이 뚫고 들어왔으니까 이 PDL1을 추적해서 잡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키트루다가 야 PDL1 뚫고 들어온 기사 다 데리고 와봐. 다 데리고 와봐. 해서 A, B, C 다 데리고 와. 근데 이 중에 암 있다. 근데 A 기사야, B 기사야, C 암이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키트루다는 뭐다? 이 PDL1을 뚫고 들어온 애한테 죽이는 거죠 암세포를.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확인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면역 항암제가 짱이네요. 지금 보니까 키트루다가 키트루다가 짱이네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계속 성장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암세포도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든 지금 보이시는 치료제들 여보이든 키트루다든 옥디보든 티센트릭이든 블린사이토든 얘네한테 안 걸리는 암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다 피해가지고 정말 몰래 우리 몸 안에서 암을 증식시키는 암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해주는 세계 최초의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우리는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면역 항암 항체를 확보를 했고요. 국내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 Y바이오로직스와 공동 연구로 차세대 면역 항암 항체를 개발을 했고요. 기존 면역 감문 억제제, 아까 얘기했던 키트루다죠. 키트루다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종양에 대해 대안적인 타겟으로 세계 최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가 못해? 그럼 내가 해야지 하고 HK 이노엔이 Y바이오로직스와 개발을 했고요. 전도 유명한 항체나 세포치료제 연구 지속으로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계 최초로 HK 이노엔이 만들었네요.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잘난 항암제는 없나요? 면역 항암제보다 더 잘난 항암제. 오케이, 세계 최초로 만든 거 알겠는데 더 잘난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이제 항암제 트렌드는 뭐다? 먹는 항암제다. 환자 삶의 질 개선, 요즘 항암제 개발 트렌드는 먹는 항암제다. 항암제는 부작용도 많지만 주사제 형태는 맞고 있어야겠죠. 수십 분, 길게는 수시간 동안 수액이라든가 보조 약물까지 맞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있든가 서 있든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경구용 항암제는 뭐다? 이게 바로 먹는 항암제입니다. 경구용 항암제는 주사형 항암제 알약 형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주사나 뭐 경구용이나 다를 게 있나요? 경구용 항암제는 수십 년 전부터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주사제만큼의 효능이 안 나다 보니까 개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경구용 항암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왜 경구용 항암제를 먹어야 되나요? 그냥 주사 맞으면 되지 않아? 경구용은 과민 반응이라든가 위험성이 낮아 정맥주사 부작용, 침윤, 그리고 조직염, 혈종, 피가 뭉쳐지는 거죠. 이런 이제 부작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쇼크라든가 호흡 곤란 등 부작용 우려가 없습니다. 그냥 알약 먹으면 돼요.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누워 있을 필요도 없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래서 그런지 5년 이내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 중 절반은 경구용 항암제다. 그러니까 웬만함보다 이제는 항암제를 먹는 항암제로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 그 경구용 항암제를 누가 만드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난 경구용 항암제 누가 만드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바로 LG화학이 만들더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LG화학은 만드는 회사를 인수했더라. LG화학이 미국 항암 신약 기업 아비오 인수 매듭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32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LG화학이 미국 항암 신약 개발 기업 아베오 파마슈티컬스 인수 절차들이 계획이 발표를 한 3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고요. 아비오는 2021년 신장암을 표적하는 그러니까 우리 콩팥이죠. 치료제 포티부다의 FDA 승인을 받은 뒤 지속적인 성장 중이며 매출이 4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다?
미국 식약처의 식약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근데 그 기업을 누가 LG화학이 인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 LG화학은 아베오 인수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항암 시장인 미국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LG화학이 인수를 했구나. 아니 근데 이 기업이랑 경구용이랑 뭔 상관이에요? 포티부다. 바로 이 아베오가 개발한 신장암 치료제가 이 포티부다가 바로 경구용 항암제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왜 LG화학이 이 아베오를 굳이 인수를 했나요? 물어본다고 한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아베오를 인수한 이유입니다. LG화학이 아베오 인수에 진심인 이유는 LG화학은 제약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좀 이렇다 할 매출을 내고 있는 항암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비오는 지난 2010년 나스닥에 상장될 만큼이나 기술력이 긍정적이고 유망한 제약사였습니다. 특히 신장암을 시작으로 두경부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다음에 임상 3상, 고형암, 임상 1상 등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제약사라는 거죠. 특히 아베오의 신장암 항암제 포티보다는 1일 1회 경구용 항암제로 아까 전에 하루 종일 주사 꽂고 있는 것보다 그냥 하루에 한 번 약 먹는 게 낫겠죠. 동종 항암제 대비해서 편리하고 우수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긍정적이네. 그리고 아베오를 통해 FDA 승인 항암제 파이프라인 보유와 더 많은 FDA 승인받은 제약사를 확대하겠다라는 전망이죠. 아, 그렇네요. 아베오를 통해서 경구용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얻게 되고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수 왜 했는지 알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 포티브다가 경구용이라는 거 빼고는 뭐 그렇게 기술력이 좋은 게 있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티브다의 우수성입니다. 항암제 넥사바 지위를 흔들 차세대 신약 포티브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신세포암 치료제, 그러니까 신장암입니다. 신장암 치료제 시장에서 압도적이었던 넥사바의 지위가 신세포암 치료제 이 포티브다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신세포암 이 성인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포티브다와 넥사바를 무작위로 투여를 했고 5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누가 포티브다가 넥사바 대비 무진행 생존율이 무려 5배나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약보다 500%나 더 효능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포티브다는 미국 FDA 승인 그리고 유럽 영국에서 신세포암 치료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FDA 승인, 유럽 승인, 영국 승인 플러스 알파로 이 기존의 치료제 대비해서도 5배나 효과가 좋은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티브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의 약 대비해서 몇 배? 5배 이상 효능이 좋더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주가 뭐가 있나요? 당연히 LG화학이겠죠. LG화학입니다. 미국 FDA 승인 신약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한 첫 국내 기업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인수한 국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상위 30위 제약사 본격 기대가 되고요. LG화학은 생명과학 부분 사업을 물적 혹은 인적 분할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고요. AACR 앞두고 항암제 기대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LG화학 어떤 기업이다? 아베오 관련주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HK 이노엔 세계 최초 HK입니다. 세계 최초 이 항암 항체를 개발한 기업 중 하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두 가지 기업 관심 가지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아까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는 무료인데 뭐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입력하지 마라. 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어플 들어가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다.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 무료로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꼭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김동석 대표 실전 매매법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100%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1월 19일, 18일, 17일, 16일, 13일 추천주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무료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 드립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뭐가 대장주인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거든요.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